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기사가 숨졌고 버스 승객 10여 명 중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서희초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초등학교 30곳이 임시 휴업하고 추모 집회를 엽니다. 학습권 보장을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교육부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교사들은 협박을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으로 함께 소환을 통보받은 박찬대, 천준호 두 친명계 의원 조사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급속한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경제 안보에서 두 나라 관계를 두 단계 격상시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9호 태풍 사울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9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 집계나 복구는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11호 태풍이 타이완을 관통해 다시 한번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이 29도, 남부지방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옵니다. 내륙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 30곳이 임시 휴업하고 추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학습권 보장을 거론하며 공교육 멈춤의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교육부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자세를 낮췄지만 교사들은 협박을 멈추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숨진 교사가 일하던 서희초등학교 등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월요일 하루 임시 휴업합니다. 서희초에서는 유가족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추모제가 열리고 서울 여의도와 전국 교육청 앞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량 휴업이나 단체 연가 등을 통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에 대해 중징계도 가능하다던 교육부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인터넷 생중계 토론회도 열고 단체 행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추모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사회적 룰을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징계를 협박했다며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료 교원의 사망으로 모든 교원이 침통해하며 교권 보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교육부는 교사 징계로 겁박하며 교사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표현의 양식도 형식도 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전담팀을 만들겠다는 등 추가 대책을 꺼내들었지만 교사들이 자제 요청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긴급하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초등교사의 집단 연가 사용 등에 대한 대책과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60대 남성 교사 A씨가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 퇴임을 1년 앞둔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2달 전쯤 A씨가 수업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축구공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부모가 A씨와 공을 찬 학생을 고소 고발하면서 A씨가 압박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유족이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A씨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서에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관련 행사 참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기국회 기간 정치권의 역사 이념 전쟁이 더 격렬해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이번 주 나흘에 걸쳐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홍 장군이 볼셰비즘을 신봉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군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주당은 윤 의원 행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며 국민의힘이 찬양만 할 뿐 대통령의 저열한 역사인식에 비겁하게 동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친윤 메카시즘에 빠져 스스로 우상화하려는 거냐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싶은 것이라면 차라리 홍범도 장군 흉상 대신 윤석열 대통령 본인 흉상을 세우십시오. 사실상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역사관 이념 갈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1순위로 강조하고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민생 관련 법안 200여 건을 야당이 붙잡아 놓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무늬만 민생 행보를 하면서 지역화폐와 사회적 기업, 청년 등 민생 예산은 삭감했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기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역사관 이념 공방이 정치권 중심에 서면서 정작 국회 본연 임무인 민생법안과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이재명 대표 친서를 런던 협약 당사국에 보내며 국제 여론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오염수와 무관한 물고기 폐사 사진을 올린 유튜버를 고발하며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서는 나흘째로 접어든 단식 투쟁 천막에서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해양 쓰레기 투기 방지 국제협약,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를 앞두고 88개 당사국 정상들의 친서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육지에서 1km 길이 터널을 바다까지 뚫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인공해양 구조물을 통한 쓰레기 등 오염물질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위반이라며 일본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존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미중일 패널이 참석하는 국제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의원 친선협회를 통해 각국 의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거듭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에 빗대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른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온갖 괴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된 민주당이 어디서 국가와 민생을 입에 올리느냐며 이재명 대표 단식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국민의힘 법률단은 괴담 유포 유튜브 채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가짜뉴스 대응에도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현재 일본 바다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는데 영상에 나온 정어리 집단 폐사 사건은 지난 2월 일본 니가타현 해안 인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염수와 전혀 무관하다는 게 법률단 설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4월을 건 여론전도 이번 정기국회 내내 국회 안팎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되면서 검찰의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법방해 의혹으로 함께 소환을 통보받은 박찬대, 천준호 두 친명계 의원 조사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일정을 이유로 오전 2시간만 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고 검찰이 거부하면서 조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끌려가지 않겠다는 검찰과 정치 탄압에만 혈안이라는 이 대표 측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에서 검찰은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이 국회 본회의가 잡히지 않은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 출석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이날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달라며 이 대표 측 줄다리기를 특혜로 꼬집은 검찰은 출석 요구 시기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힙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전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과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소환에 응한 이 대표가 성남FC나 대장동 의혹 등 앞선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입장문으로 가름하고 말을 아낄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회피와 증거인멸 가능성에 주목해 이 대표와 측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지연이나 기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찬대, 천준호 두 핵심 친명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오늘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점으로 향해 가는 검찰 수사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단식입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할 경우 대면 조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일체 고려 없이 수사할 계획이라면서도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대표 측 행보가 9월 구속영장 청구라는 검찰 타임테이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과일과 닭고기 등 주요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풀어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입구에 추석 선물 세트가 한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지만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아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거 과일뿐이 아니라 채소고 뭐이고 다 올라가고 들었다 놨다 돈 10만 원 갖고 못 사고 한 30만 원 갖고 가도 명절 못 세요. 여름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 10kg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60% 올랐고 제수용으로 쓰이는 원앙배도 15kg 한 상자에 27%나 뛰어 5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료값이 오르면서 사육 마리수와 공급이 모두 줄어든 닭고기 가격도 킬로그램당 10% 넘게 올랐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럽고 뭐 지금 3번 먹을 거 한 번 먹어야 되고 좀 그런 차이지. 그러니까 장고기가 겁이 나요. 근데 앞으로 이제 추석도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과일과 축산물 값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배추나 무 등 채소 수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배추 10kg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떨어졌고
무와 마늘도 1년 전과 비교해 20% 하락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늘리고 명태와 오징어 등 비축된 수산물 만여 톤도 시장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주요 성수품 가격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온 오프라인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할인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튜버 가운데 수익 상위 1%가 한 해 2,400억 원을 벌어 전체 유튜브 수익의 28%를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브 수익 합계 8,500억여 원 가운데 상위 1% 수입은 2,400억여 원으로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의 1인당 수입 금액은 1년 평균 7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간 금융기관에 36년 동안 내 주민등록번호로 된 계좌가 있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충남 서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금고 측은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고 돈이 들어있던 누군가의 계좌를 주인 허락도 없이 명의 변경해버렸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적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충남 서산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찾아간 이모 씨. 새마을금고 방문은 살면서 처음인데 통장 가입 과정에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수정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금융상국자 괜찮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찝찝하다. 그러면서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된 이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987년 정모 씨라는 사람이 가입한 출자금 회원 계좌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씨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씨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자 정 씨의 회원 정보가 나왔고 직원이 문제를 확인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 씨 걸로 바꾸면서 정보 변경 문자를 받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간 정 씨 명의로 이뤄진 금융거래들이 모두 이 씨가 안게됐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를 처음 방문한 이 씨는 갑자기 1987년에 출자금 통장에 가입한 장기 고객이 돼버렸습니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정 씨 출자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주인 허락도 없이 이 씨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씨 측이 계속 추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몰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든 통장이라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거로 보인다며 직원이 정 씨와 이 씨가 동일인일 거라 생각해 버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창구에 앉아있던 본인에게 몇 마디 질문만 해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 새마을금고 그분들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고객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부부가 운영이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씨는 새마을금고 측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겠다며 자신도 모르는 금융피해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 작성 사건에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소년범을 포함해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화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왕모 씨. 글은 8초 만에 삭제됐지만 검찰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승기난동 예고글 올리셨나요? 아니요. 서울 신림역과 인천 부평에서
각각 여성들을 살인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와 40대 남성 역시 지난달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뒤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명 가운데 4명은 10대로 집계된 만큼 소년범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살인 예고글이 사회적 불안과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온라인 살인 예고글에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는 허세거든요. 근데 허세가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저희는 초장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세의 대가가 감옥 가는 일이 될 겁니다. 법무부는 살인 예고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성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베트남과 급속한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경제 안보에서 두 나라 관계를 단번에 2단계 격상시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일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푸총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As the United States looks to deepen our ties with the region, Vietnam is going to be a key partner. And so the deliverables that will be announced as part of this visit will reflect both the breadth and also the depth of that relationship.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킬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10년 전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2단계를 격상시킨다는 겁니다. 경제문화 협력을 넘어서 군사안보 분야까지 손을 맞잡는 최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에 미국은 자국 항공모함을 입항시키고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판매도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련 지원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되더라도 베트남이 바로 중국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ou could see that Vietnam is very carefully calibrating its relationship with both Washington and Beijing in order to maintain its balanced approach.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을 겨냥해 역외 세력의 남중국해 평화 파괴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남중국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서부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이 지역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한 7만여 명이 고립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일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곳에 세워진 임시도시 블랙록시티에서 열린 버닝맨 축제 참가자 최소 7만 명이 사막 한가운데 고립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아침 성명에서 폭우로 인해 블랙록시티를 드나드는 게이트와 공항이 폐쇄될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음식, 물, 연료를 절약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타이완을 관통해 또다시 중국 남부에 상륙합니다. 앞서 9호 태풍 사올라의 할퀸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데 당시 위력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강풍에 밀려 고꾸라진 여성. 그대로 아스팔트 길 건너편 인도까지 미끄러져 날아갑니다. 초속 45m의 강풍은 아름드리 나무마저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길가의 상자 구조물도
소용돌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아파트 옥상에 번개가 떨어지자 불꽃이 터지고 방파제를 뚫은 파도는 건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해안가 상점 앞엔 대형 화물차들로 차벽을 둘렀습니다. 어부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무트로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제9호 태풍 사올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9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선 쓰러진 나무가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곧바로 뒤따라오는 탓에 인명피해 집계나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후속 태풍은 타이완을 관통해 다시 한번 중국 남부 해안을 때릴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8년 만에 선두 울산을 꺾고 9게임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울산 원정에서 전후반 하승훈과 백하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이기고 팀의 1부 리그 역대 최다승인 12승째를 거두며 3위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는 전북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저녁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5도, 대전 24.1도, 광주는 2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한 주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전도된 화물차를 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기사가 숨졌고 버스 탑승객 등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단독 사고로 처음 전도됐고 SUV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고속버스가 쓰러져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5개 차로 통행을 2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했습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가 단체 행동 자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 서희초에서는 오늘 오후 3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유가족이 참여하는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또 오후 4시 반부터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추모제와 집회를 앞두고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서희초를 비롯해 전국의 초등학교 30곳입니다. 이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며 단체 행동 참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교사들은 징계로 협박했다며 날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현장 교원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방안과 서희초 교사 49대 추모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오늘 서희초 교사 단체 추모 행동에 교육부가 징계를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집회 참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의도성을 가진 집단 행동의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지만 모든 교사에게 집회에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모의평가가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전국에서 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3,000여 명 감소한 47만 5,82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37만 1,400여 명, 78.1%로 집계됐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2,100여 명으로 21.9%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에는 이번 주에도 수산물 메뉴가 오르는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도 막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고 일주일 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을 대통령이 방문한 건 개장 96년 만에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조금이라도 상인들 힘이 나면 좋겠다며 우럭과 꽃게, 전어를 샀습니다. 그래도 몇 개 사다가 내가 된장도 조금 풀고. 참모들과 제철 수산물로 오찬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까지 추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먹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주 구내식당 메뉴에도 수산물이 빠지는 날은 없습니다. 용산의 모든 직원과 취재진이 먹는 식탁에 오징어와 코다리, 우럭 등 5일 내내 수산물 반찬이 오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금요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기념 오부요인 만찬을 비롯해 용산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리는 식사에는 우리 수산물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수 먹고 손님에 대접하는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 짠 내년 예산안에도 오염수 방류 관련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가 줄고 괴담도 힘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용산의 수산물 식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라인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라인펀드에서 김 의원과 일부 기업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살몬 특별보고관이 방한 기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 시민사회 관계자, 탈북민들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번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진화 러먼도 미 상무장관이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미국이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와 관세 등이 그러한 채찍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자신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기관들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데 대해선 중국 측에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이며 단호하게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았던 남성이 경찰이 떠난 지 40분 만에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취객의 요구에 따라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 줬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인데 유족은 경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경기도 오산, 소방차와 경찰차가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조금 뒤 비틀거리는 남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순찰차에 오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장면입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오산역 인근까지 데려가서 내려준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일대를 배회하던 남성은 인근 버스 환승센터로 들어왔고 이곳 버스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들어오던 고속버스에 깔렸습니다.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40여 분 만에 벌어진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주소를 수차례 물어봤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119 구급대와 함께 남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해 해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도 현장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봐서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술이 깰 때까지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호하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해줄 수는 없었던 거냐며 분노합니다. 차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인근 지구대 안에다만 둬가지고 가족이나 회사에다가 연락이라도 해줘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은 시민들을 지키는 경찰관들이 최소한의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지난 겨울에도 경찰이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한파 속에 집 앞에 두고 떠나 사망하게 하거나 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그대로 방치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의 주치자 대응과 관련해 보호시설을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옮길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대선 때 젤렌스키 당시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재벌이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가 하얀 중년 남성이 집 문 앞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 형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1분 가까이 설명을 듣고 서류에 서명하는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재벌 이호르 콜로모이스키. 2013년부터 8년간 우리 돈으로 약 185억 원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한 구금 60일을 명령했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을 가진 우크라이나 최고 부자 중 한 명입니다. 과거 코미디언 시절 젤렌스키 대통령이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도 그가 소유한 방송사에서 방영됐습니다. 2019년 대선 땐 젤렌스키의 적극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둘 사이 관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무성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З найбільших в Європі, як і завжди, але точно без багатолітнього, як завжди, щодо тих, хто грабував Україну та ставив себе вище, ніж закон.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고 EU 가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 초부터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시물자 조달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로 국방부 차관과 검찰 부총장 등 고위 관리들을 대거 해임했습니다. 5월에는 금고등에서 달러 뭉치가 발견된 대법원장까지 적발됐습니다. На цей час затримано голову Верховного суду і вживаються заходи щодо перевірки інших осіб, їх причетності до кримінального правопорушення. 지난달에는 뇌물을 받고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를 돕는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병무청장 전원이 해임됐습니다. 이번 콜로모이스키 체포 역시 외부의 적 러시아와의 전쟁은 물론 내부의 적 부패와의 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피해 곡물을 수출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곡물 수출 항로의 작동을 보장하고 남부 오데사 지역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의 군사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건강 이상 징후와 관련해 고령 정치인의 정신 감정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75세 이상 정치인의 정신 감정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며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조깅을 하다 넘어지면서 다쳐 주말 일정을 취소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숄츠 총리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선거에 대비해 지방 선거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국민을 고귀한 국민이라 칭하며 중국 정부의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종교 제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스텝 아레나 경기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중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좋은 크리스천이자 좋은 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황의 이러한 발언들이 가톨릭 신자에 대한 종교 제한 완화를 중국 정부에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인이었습니다. 국내 기술로 국화 종자를 개발해 수출했는데 국내로 역수입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종자를 수입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는 우리 측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역으로 수출한 겁니다. 국내 화훼 농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국화인 백강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고 수명도 3에서 4주로 일반 국화보다 2배 가까이 긴 품종입니다. 농진청은 지난 6월 7년 동안 사용료 3억여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베트남과 종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국내 농가를 보호할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백강은 베트남 안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측의 허가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백강이 국내로 역수입됐다는 의혹이 국내 화훼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신 마코토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농진청을 믿은 농민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농민 입장으로서는 진짜 참담하죠. 그나마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그 대국 농사 짓는 농가들이 거의 뺏기 들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농진청은 대구에 있는 무역업체가 수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온 백강은 모두 50만 송이가량. 이 가운데 3만 송이 정도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무역업체가 가지고 들어오는 국화에 대해서는 저희 청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국화들이 수출되지 않도록 현재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수입 경로를 파악한 농진청은 관련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며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내 조선업이 긴 불황 끝에 다시 도약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을 지킬 노동자를 찾지 못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업체와 구직자들을 맺어주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대형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밀집한 울산 동구에 있는 체육관. 실내에 조선소 협력업체 채용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 건조의 차질을 빚자 기업이 직접 구직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일자리가 절박한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진지하게 면접을 이어갑니다. 평소에 이제 좀 전기 쪽, 이제 이런 생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기회가 또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조선업 지역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36곳, 구직자 340여 명이 면접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울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치단체도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주거 문제를 위해서 25만 원 지원하고 있지만은 직접 청년주택을 마련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업과도 협력해서 전반적인 임금과 복지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을 뚫고 나왔지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도약의 발목을 잡힌 조선업. 박람회를 계기로 인력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억눌렸던 해외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여권 발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여권 발급량은 367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5배가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465만 건에 달했던 여권 발급량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100만 건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올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경기도 연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도 저녁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또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5도, 대전 24.1도, 광주는 2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한 주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